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 소명인데요. 네. 그 외국환 관련된 소명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예, 외국인 분들이나 주재원분들 해외에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네. 외국에서 소득을 벌었거나 음. 외국에 있는 나의 자산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집을 살려고 할 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람직한, 나라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네네네. 외화를 가져오는 거잖아. 네네. 저 이거 바람직하죠. 음. 잘하시면 되긴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소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세무사인데 네. 자금 조달 계획서랑 부동산 소명은 세무사 업무가 사실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음. 자금 조달 전문 세무사가 되어버렸는데, 아, 만건 이상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무조사와 좀 무관할 수 있는데, 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세법에서 표현은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내국인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네. 세법에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만 보는 네, 건데, 네, 일단은 뭐 외국인 뭐 비거주자라고 하고, 네. 비거주자인데 한국에서 주택을 사면 네. 소득을 모르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 사람은 소득 수차가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소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일단 네. 야, 한국에 와서 집을 샀더니 이런 게 있네? 네. 자기는 처음 당해 보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국에서 뭘 해서 벌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외국에서 본 게 한국에서는 출처가 없고, 네. 그래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비거주자이신 분들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음. 아니, 국내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거지, 네, 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네, 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내가 세금을 뭐 내고 소득을 가졌다. 네. 그럼 한국에서는 돈 들어오는 것만 문제가 없으면 음. 전혀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네.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가져오면 네. 좋아할 일이죠. 아하. 네, 그럼 네. 좋아할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단지 네. 소명할 때는 이 돈이 내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신고한 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그거는 큰 걱정 없으실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비거주자 네. 아닌 거주자이신 분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데 네. 소득이 해외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 원래 납세 의무가 있는데 네. 본인은 외국에서 벌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잖아, 예. 근거가.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잘 네. 따져보면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곳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낸 소득에 대한 거 출처를 밝히면 네. 한국에서 의외로 세금 낼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높기 때문에. 네, 더 높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굳이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맞추면 뭐 출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하시다가 음. 오히려 문제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하시면 된 건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득 신고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예. 해외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출처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걱정돼서 오신 분들은 그거예요. 보통 네. 주재원분들 보면 네. 네. 해외에도 커뮤니티가 있고, 네. 한국에도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환을 갖고 오다 보면 네. 수수료가 너무 세고 네.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네. 거기서 주고 여기서 받고 이런 행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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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치 않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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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소명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공백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세무서의 문제도 아니고 네. 외국환 거래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데요? 무섭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안심은 우리가 반출한 게 아니라 네.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명해보면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 된 적은 제 경험상은 없기는 한데, 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아, 그건 물론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 송금을 가져오시면 네. 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건 양국의 문제예요. 그렇죠. 양국의 문제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이 쌓이면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는 문의 오시는 분들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주재원분들이고
한국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은 다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죠. 외국인들이죠. 예. 그 워낙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컨텐츠고요.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더 궁금하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세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어차피 소명은 해야 되는 거고 아, 물론이죠. 근거는 뭐 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소명 가능하고 너무 네. 거기에 또 겁먹으실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